앞서 소개받은 사랑의 열매 나눔 문화 연구소 박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부 트렌드가 뭘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지금 6개,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것 같이 6개를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기부 감각을 깨우다부터 시작해서 기부 감각 되살리기라는 6개를 지금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키워드, 아니면 다른 트렌드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키워드,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기부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6가지의 트렌드를 기부 감각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 보시면 왼쪽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기부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기부 감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의 기부 감각이 어떨 때 깨어날까? 기부자들은 왜 온몸으로 기부를 느끼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얘기들을 1번부터 3번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아마 그러한 기부자들을 만나기 위한 모금기관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만든 용어, 옴니레이징 막 밀고 있는데요. 기부자들의 기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경계 없는 이 모금이라는 것이 최근에 주요한 전략으로 들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부의 감각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부자들을 혹은 시민들을 무감각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6번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6가지의 트렌드이지만 사실은 이 6가지 트렌드의 속에 있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뽑으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입니다. 효율과 낭만, 기부 감각을 깨우다 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저희 책의 부제로도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용이 많으니까 이 한 문장만이라도 좀 기억에 두고 가시면 오늘의 저희의 행사의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좀 갸우뚱하시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각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느끼고 깨닫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자극이 있고 사람은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뇌에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개인 내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지고 감정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이 과정이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동사로 표현한다면 감각하다.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느낀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감각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느끼고 어떤 깨닫는 인식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기부자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트렌드 연구를 하면서 작년부터 패널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참여하시고 여기에도 오셨는데 모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내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분들께, 그러니까 기부자분들께 첫 기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의 첫 기부가 언제인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내가 돈을 준다는 행위가 오롯이 나를 채우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나의 첫 기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 전에부터 계속 기부를 해오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금통 모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기부이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러한 느낌과 인식을 가졌을 때 깨달음의 그 순간이 있어야지 그것이 나의 기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가 감각이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기부가 감각이 되는 그 순간은 기부자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회성으로 혹은 뭐 여러 번의 체험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기부가 감각이 되고 나면은 이것은 지속적인 나의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이 지속적인 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 기부 행위에 나의 이야기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이끄는 그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바로 이 감각의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보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부자들은 나의 기부에 의미와 스토리와 가치를 더해줄 모금 기관들을 열심히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부가 감각이 되고 기부자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됐을까? 기부 감각이 어떻게 깨어나게 됐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트렌드에서 제시하는 거는 효율과 낭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효율과 낭만은 지금처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회가 불확실할 때, 앞서 기조 강연에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경기가 어렵고 고조될 때,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반응이 효율과 낭만이라는 건데요. 효율은 선생님들, 여러분들 금세 아시겠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경기가 어려우면 효율화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이고요. 예를 들면 가성비, 시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들이, 키워드들이 트렌드라고 얘기가 됐던 이유도 이 효율적 관리에 관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혹은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낭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 보이시죠? 이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SNS상에서 얼마나 언급량이 급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23년부터 시작해서 크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낭만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느냐?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현실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게 효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낭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맨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태도나 분위기를 보통 낭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일상적인 순간을, 평범해서 너무나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순간을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성과 진정성 있는 서사에 반응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낭만 트렌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효율과 낭만이라는 것이 이 기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시민들의 기부 감각이 깨어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효율과 기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 기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도 있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기부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을 체감하고 싶어하는 것이 효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상의 효율도 있는데요. 기부자들이 시간과 방법상의 효율을 굉장히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고 있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효율을 추구하는 기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낭만과 기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낭만과 기부는 기부의 낭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낭만적인 느낌들을 받는지, 낭만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지인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기부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거창한 이유라든가 막 거창한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기부자들의 기본적인 얘기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그리고 귀찮고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할까?입니다. 기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의 기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부를 한다. 불편하고 귀찮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가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 특별할 것 없지만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고 일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또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기부가 얘기되고 있고, 그게 바로 기부가 주는 낭만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이게 효율과 낭만의 공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부 감각을 깨우는 데 있어서도 작동을 하더라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효율과 낭만을 추구하는 기부자, 혹은 기부의 감각이 깨어난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트렌드는 나의 추구미는 기부라는 것입니다. 추구미는 추구하다라는 것과 아름답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붙어 있는 건데요. 가치나 신념, 주체성과 같은 나를 잘 드러내고 나하고 잘 맞는 것을 찾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가볍게, 쉽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추구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미가 된 기부에서는 기부자들은 기부를 이제 기부가 나의 추구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혹은 기부를 통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나의 추구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티나게 미닝아웃 한다거나 어떤 그 티나는 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추구미하고는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티나는 기부라는 게 그냥 기부자가 기부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은 SNS 같은 데에다가 올려서 나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지향과 나의 신념, 내가 나다운 것, 내가 사람다운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추구미라는 것입니다, 기부가. 그래서 요 기부가 기부가 어떤 좋은 사람을 지향하는 나의 추구미가 되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에서는 기부 감각이 깨어날 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부 감각을 깨울 수 있을까? 혹은 기부의 진심과 이 변화의 과정을 낭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기부자 물성에 끌리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부자가 최근에 굉장히 잘 크게 호응하는 그 컨텐츠 혹은 캠페인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대표적인 거? 네? 굿즈? 네, 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네.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기부 마라톤 엄청 많아졌죠. 진짜 많이 달리게 합니다. 하이킹, 기부런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이런 기부와 관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왜 시민들이 여기에 이런 컨텐츠에 반응하느냐, 이런 방식에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부하고 있다는 이런 컨텐츠들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기부 마라톤 보시면 어떤 공간에 갑니다. 그 시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시간과 공간. 그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공간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도 뛰지만 내가 뛰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느끼지만 내 옆에서 같이 뛰는 다른 기부자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온갖 여러 가지의 홍보 물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부라는 것을 살갗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다른 기부자를 내가 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이 경험, 기부 마라톤이나 기부 하이킹과 같은 이런 캠페인에서 너무나 쉽게 좋게 기분 좋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직접 뛰면서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다른 기부자들을 볼 수 있다는, 만질 수 있다는, 볼 수 있다는, 만질 수 있다는,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직접적인 감각들이 이런 기부 콘텐츠를 관심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굿즈 얘기도 했지만 왜 기부자들이 굿즈나 혹은 최근에는 물품 기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을 저희는 이 물성 매력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라는 거는 사실은 잘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문화 콘텐츠에서도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도 그냥 그 영화를 소비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잘 감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경험 콘텐츠들을 추가로 만듭니다. 팝업도 만들고 등등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 기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내기는 하지만 딱 그 돈 내는 순간이고 예를 들면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굿즈는 사실은 그 기부를 감각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재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부자들이 굿즈에 반응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비영리 기관들 중에서 굿즈 만들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굿즈는 사실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이 굿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기부를 각인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릴 수도 없고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야기하는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굿즈나 물품 기부 같은 경우는 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으로 뭔가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성 매력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측면에서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를 통해서 만난 이제 사회공헌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자원봉사,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동원의 문화로 생각되어서 굉장히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관심이 되게 많더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봉사도 역시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살갗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직접 뛰면서 살갗으로 와 닿는 그 무엇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표현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기부자가 물성에 끌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온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물성에 대한 호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조직에 맞는 이 물성 매력을 어떻게 가미할까, 어떻게 찾을까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미션과 그 조직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지문을 남기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회공헌도 저희 패널 말고 사회공헌 담당자 15분을 따로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그런 사회공헌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지문을 남기고 싶고 자국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했고 제가 굉장히
호감 있게 굉장히 흥미롭게 저의 귀에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문 생각해 보면 사실 지문은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을 식별하는 코드로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문 등록하고 하는 거 있죠.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손에 있는 감각 뉴런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촉각을 되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문이 없으면 촉각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지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자가 기업이 자신의 본질, 특성, 업의 본질, 특성,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독특성에 집중하면서도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 감각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색깔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색깔도 보면은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나 지문이나 모든 것이 다, 두 가지 다 이 감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혹은 감각하게 하는 그런 키워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사용원도 감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색깔을 티내는 세 가지의 방법, 이거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방법은 이 지금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살갗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원한다. 세 번째는 기업이 자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의 기부 생태계, 나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기업의 지문을 남기고 색깔을 티내는 이 방식의 사회공헌 혹은 CSR 사업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혹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기업이 점점점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기업과 비영리는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겠죠. 기업은 기업이 색깔과 지문을 남기고 싶지만 사실 비영리는 또 비영리 미션과 고유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이 둘 간에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이고 이따 두 번째 패널 때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렌드는 옴니레이징입니다. 기부 감각을 깨우는 일관된 경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옴니레이징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경계 없는 옴니 채널 기부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저에게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옴니 채널입니다. 우리가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요. 멀티 채널은 채널을 여러 개 만든다는 거고요. 옴니 채널은 여러 개 있는 채널을 포괄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경계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자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A부터 C까지 뭔가의 채널들이 있으면 이 기부의 경험들이 이 각각의 그게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계 없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하고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옴니 채널 기부가 확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는 기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 마케팅과 포지셔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부 경험을 제공하는 이 옴니레이징의 이런 경향성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 조직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로컬 기빙과 소셜 임팩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과 임팩트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기부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후 패널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부 감각 되살리기인데 사실 저희가 트렌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여러 문제들을 좀 목격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모금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런데 이 동안에 이런 문제나 이슈들이 뭔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번째 트렌드에서는 이 기부의 감각을 상실케 하고 기부자들이 기부 감각을 상실케 하고 무관심의 상황으로까지 빠뜨리게 만드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부자의 감각을 극단적으로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빈곤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금 횡령이나 사기 사건 으로 시작된 투명성 이슈가 지금은 비영리의 운영비 일반으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금 이슈들에 대한 거는 사실 비영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부 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기부자들의 기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는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많은 기부자분들께서 기부자가 더 많아지려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조금이라도 쉽게 참여하려면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눔 교육 필요하다. 나눔도 기부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부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기부자들이 나 이게 기부했으니까 뭐 해줘 이런 측면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정 구조,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기부의 감각을 확대하면서 더 기부 효능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됐죠. 지금까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좀 살펴봤고요. 핵심 키워드는 기부 감각이고 그 기부 감각을 깨우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